뭐 도덕적 철학 이것들이 그 만연해 있고 그걸 통해서 세계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이라든가 워키즘이 바라고 아까 얘기 우리가 했었죠. 가정의 가치 통제라든가 빈부격차 증대, 정체성 갈등, 문명 충돌, 남북 갈등, 국가 통제주의 바로 이런 쪽에서 세계가 엄청나게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존의 가치와 평화운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가치와 평화운동의 한계를 갖다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 평화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차원에서 이제 문헌재 의장님의 글로벌 평화운동을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거잖아요. 코리안 드림의 비전은 무엇이죠? 간략하게 요약하면 홍익인간 이상에 기초하여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 실현을 통해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 사회를 실현하는 것. 이게 간략하게 정의된 코리안 드림의 비전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이것은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명을 실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가지, 3단계로 우리가 사명을 정했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 영적 비전을 갖다가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인류 보편적 영적 비전을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전의 공유는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모든 갈등 해결의 가장 선교적 고리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전에 입각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코리안 드림 실현의 중간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가정의 가치, 고향은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이걸 통해서 인류 한 가족 사이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이게 완결입니다. 이게 코리안 드림의 완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3가지 사명, 중심 사명을 실현해 나가면 우리가 추구했던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글로벌 평화운동의 비전의 근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홍익인간의 이념이고 그 홍익인간 이념에 파생된 여러 가지 이념들이 있죠. 제세조화라든가 이도여치라든가 광명이세 등등의 여러 가지 이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홍익인간 이념에 의해서 전부 포괄되고 있습니다. 오타 하나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들이 실현되어 나가느냐. 그 확장 구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이념만 내오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어 나가는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는데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즉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개인은 뭡니까? 영적, 도덕적 비전. 이것들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올바른 가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회, 위하는 삶의 공동체 정신을 실천해서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확대돼서 국가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지역, 이념, 종교 이걸 초월해서 화합과 혁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남과 북의 통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북의 통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것들이 더 확장돼 나가요. 민족과 종교를 초월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종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세계를 실현, 인류 한가족 사회를 실현하고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류가 자기가 지금 속해 있던 협소한 정체성, 민족이나 인종이나 종교라든가 문화, 여기에 봤던 협소한 정체성을 초월해서 하나의 포괄적이고 더 넓은 광의의 새로운 정체성을 그걸 인정하고 그것들을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은 이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의 핵심은 바로 원 패밀리 언더가스의 이념입니다. 인류 한 가족,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념 자체가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평화운동이 확장돼 나갑니다. 문희장님이 추진한 여러 가지 평화운동의 실천 영역들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평화운동도 있었고, 초정교운동도 있고, 교육 및 개발운동, 가정회복, 평화봉사, 균형발전, 통일운동 등등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씩 보면서 보게 되면, 먼저 지구촌 갈등 해결 및 평화 구축 운동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나라에서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케냐라든가 나이지리아, 미국, 본토 멜랜드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갈등 역량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종교 간에 케냐에서 상당히 갈등이 심해요. 기독교하고 이슬람 그 대립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기독교 이슬람의 대립들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막 대립하고 사람이 죽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잠잠할 때가 없어요. 맨날 부족 간에 종족 간에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이것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 이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인류 한 가지 교육이죠. 모두가 내가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너와 나는 인류 한 가족이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다. 그것들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공통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로를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토대들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요.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잖아요. 어떤 인종의 어떤 멜팅 포인트라고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인종 문제 어떻습니까? 흑백 갈등, 또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커뮤니티 안전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들은 미국의 국토안보부하고 협력해가지고 거기서 재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이 교육들을 추진하고 그 참가자들에게 갈등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계속적으로 일깨워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계속 해 나간다 이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측면에서 갈등 해결 운동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고요. 다음에는 초종교적 협력 운동입니다. 문희장님이 중점적으로 두는 그런 운동 중 하나가 바로 초종교적 협력 운동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필리핀 GPAC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클라크라는 그 필리핀 도시에서 진행된 큰 행사입니다. 여기는 3만 명의 필리핀 젊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운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운집한 장소에서 문희장님 지금 적게 보이지만 여기서 강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 원 패밀리 언더가 모두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다. 종교라든가 이념 그것들을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 된다. 그걸 계속적으로 설파해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고 또 원 패밀리 언더, 그 다음 피스허브, 워싱턴 DC. 이건 뭐냐면 유대교 지도자와 이슬람 지도자 간의 어떤 화합과 협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 종교적 갈등을 통해서 갈등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서로 피스허브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육하고 서로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면서 갈등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 있어서 문현진 의장님의 어떤 평화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2008년도인가요? 필리핀에서 그 글로벌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지구촌 평화축제라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갔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 기자들을 한 20명 정도를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그 필리핀에 리잘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필리핀 가면 리잘파크 가보셨어요? 그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필리핀 독립영웅의 공원인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엄청난 크기의 광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문 회장님이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핵심 메시지가 뭐냐? 원 패밀리 하는 것이죠. 거기서 딱 줄기차게 그때부터 그걸 주장해 나오죠. 그 현장을 못 본 기자들이, 한국의 기자들이 뭘 느꼈습니까? 놀라 자빠했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필리핀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을 모아서 그것도 메인 키노트 스피커를 할 수 있느냐. 상상이 안 가잖아요. 상상이 안 가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대회를 했었죠. 필리핀에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렇게 평화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개발국의 여러 가지 청소년과 유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개발국 인성교육 및 개발운동이라고 있는데 주로 케냐라든가 필리핀 등등에서 CCI라고 인성 창의성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성 교육에 기반해서 창의성 교육을 하면서 개발해 주는 거죠. 그 개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학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시켜주고 개발해주는 그런 운동들을 CCI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는 케냐라든가 필리핀은 그 나라의 교육부가 협력해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CCI 교육은 필리핀이나 케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개발에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 오지에 가가지고 우리 봉사자들이 가서 어린이들을 교육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필리핀은 온라인 지교육. 이 온라인 지교육하면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나요? 오랫동안 우리 글로벌 재단에 같이 혹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온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적도 있을 건데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예, 그 온라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필리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지에서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학교도 없고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태양광 렌터를 세워주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 발전소 비슷하게 그 패널들을 설치해주고 그런 것들 설치해주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어린이들을 교육시켜주고 개발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퍼블이라고 케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케냐에서 리퍼블은 기업가 정신을 갖다가 개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의 가치 회복 운동인데 문 회장님이 가장 중점이 되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가정의 가치 회복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정평화협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2017년에. 그래서 세계적인 측면에서 가정평화협회를 창립하고 가정의 가치 회복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의 가정평화협회는 가정평화 포럼이라든가 패밀리 가족축제, 서울 K 가족축제 해가지고 가족축제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평화 포럼에서 중심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뭐겠습니까? 남녀 간의 어떻습니까? 남녀 간의 올바른 사랑을 통해서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LGBT. 그래서는 그 LGBTQ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된 이론이다. 이런 것을 비판하는 그런 포럼들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라든가 또 그 고령화 문제도 같이 또 터치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평화 포럼을 하기 전에는 우리 사회가 이런 포럼이 없었어요. 주로 우리 사회가 진보적인 어떤 그런 LGBTQ나 페미니즘에 경도된 학자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에 맞는 또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학자들, 전문가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걸 목도했는데 몇 명을 데려왔어요. 이 사람이 좀 맞을 것 같다. 데려와서 발표를 시켜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그쪽 우리가 이거 극복해야 될 그쪽 사이드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정평화협회 이런 식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될까 하는 의심도 가졌는데 여러 번 포럼을 하고 또 가정평화협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전문가들도 자기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상당히 생각을 고쳐먹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향한 또 가정평화협회가 지향하는 그런 방식의 발표도 하고 이론적 연구를 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K 가족축제인데 이건 지금 올해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렇게 지금 열린 건데 올바른 그 가족의 모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가정은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평화롭게 가정의 사랑, 참사랑으로 가족이 구성원들이 같이 화합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축제를 한다는 자체가 따지고 보면 우스운 거죠. 왜냐면 당연한 건데 안 하니까 여기서 하는 거죠. 가정평화협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페미니즘이라든가 어떤 LGBTQ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어 있는가. 이렇게 놔두게 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간다 패밀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문장님 강연하시고 계시잖아요. 우간다는 지금 작년에 올해 했는데 2월달 했는데 이 국가에서 정부 주도로 패밀리 페스티벌을 공동으로 집회와 같이 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무세비니 대통령이 나오고 영부인이 나와서 연설하고 그랬어요. 무세비니 대통령과 영부인은 우간다 사람들이 아빠, 엄마로 부르더라고요. 네. 아빠, 엄마. 그 비디오를 찍어본 걸 봤더니 다 발언할 때 아빠, 엄마라고 해요. 완전히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무세비니 대통령은 우간다의 40년 철권 독재자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무세비니 대통령이 연설하는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아빠가 청소년들에게 순결 교육을 강조하듯이 그런 내용을 하던다니까요. 청소년들 순결해야 된다. 남녀간에 난잡하게 섹스하지 마라. 도덕을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건 뭡니까? 가정의 가치를 제대로 확립해서 너희들이 살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문의장님의 어떻습니까? 가정의 가치에 공감해가지고 대통령도 그런 내용의 연설을 한 거죠. 우간다는 특별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특별한 나라가 뭐냐면 우간다가 왜 특별하냐면 2008년에 우간다에서 동성혼 금지 법안을 제정했어요. 근데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들 오바마 보기에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LGBTQ를 신봉하는 진보주의자예요. 우간다 정부에게 압력을 가했어요. 이거 동성혼 불법하는 그 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4억 달러 원조를 주지 않겠다. 원래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걸 어퍼를 왔어요. 근데 무세비니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안 줘도 좋다. 안 받겠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우간다 중심 종교가 있는데 성공회예요. 성공회. 성공회는 아시죠? 영국 기독교잖아요. 근데 성공회가 LGBTQ를 인정해버렸어요. 교단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간다의 성공이 어떻습니까? 탈퇴해버렸어요. 영국 성공회를 탈퇴해버렸다고.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런 용기를 가진 종교단체가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문회장님이 야, 아프리카야말로 희망이다. 이게 서구가 완전히 LGBTQ로 오염되고 페미니즘으로 오염되고 난리 덥석인데 이 아프리카만은 이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라든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가 순결의 문제 이런 가치를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들을 유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네? 이게 아프리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갖다가 선포한 거죠. 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인류의 타락한 그 문명을 뒤집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가 희망이죠. 아프리카는 정말 이 전통적 가치가 잘 보존된 국가예요. 앞으로 그 아프리카를 중심하고 여러 가지 그 운동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제 내년에 문회장님이 5월달인가요? 우간다에서 엄청 국가적 단위의 합동 결혼식을 할 거예요. 합동 결혼식. 그래서 가정의 가치와 남녀 간의 순결을 중심 교류를 해서는 그 합동 결혼식을. 이건 물론 이건 교파를 초월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공감하는 하나의 어떤 상식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아마 그 뉴스가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화봉사활동. 네팔이나 필리핀에서 여러 가지 지진체가 발생했을 때 긴급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평화 자원봉사 활동 통해서 이것들을 했었고, 인도에서는 커뮤니티 환경 개선 봉사, 낡은 집들을 청소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그런 운동들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올라이트 빌리지, 지금 태양광 랜턴하고 그 태양광 가로수 이것들을 지금 만드는 그 작업들입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촌 균형 발전. 여기 보면 중요한 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문 회장님이시고, 여기 보면 이제 마누 참두아르 박사라고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아주 부자예요. 콩쿠라트 그룹을 해가지고, 이 손꼽히는 그 기업인데, 이 박사하고 문 회장님하고 10수년 전부터 협력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의 많은 교육 혁신이라든가 또는 부족 간의 갈등 해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일환으로서 이제 국가적인 식목 작업들을 지난해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아프리카 최초로 IT 산업단지가 거기에 들어선대요. 그래가지고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숲을 조성하는 그런 지금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라틴 아메리카 프레지던셜 미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남미예요. 남미. 이 남미인데 이 남미의 전직 대통령들 20명이 참여하는 이 미션, 이 하나의 어떤 대통령 회의라고 할까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전 현직 대통령이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라틴 아메리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발전이 어떤 비전을 중심하고 문현진 의장님의 글로벌 평화 비전, 코리안즘의 비전을 중심하고 라틴 아메리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도 진행하고 싱크탱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리안즘 책을 읽어봤으면 아시겠지만 북미와 남미가 발전의 차이가 있죠. 예. 그 이유를 아십니까? 북미는 발전했는데 왜 남미는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북미는 어떻습니까? 개신교 위주입니다. 개신교. 예? 개신교. 남미는 어떻습니까? 캐톨릭이죠. 거기서 차이입니다. 물론 개신교 캐톨릭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거기서 차이가 발생했어요. 문화적 차이죠. 교리적 차이도 있습니다. 개신교는 캠프네에서 자본주의 윤리라는 그런 자본주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거 이게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고 부를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그걸 참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그런 이론적 기반이 없어요. 그리고 캐톨릭은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그쪽 이베리아 반도에서 온 캐톨릭이기 때문에 그쪽은 상당히 그 민족성이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은 그런 게으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먹고 놀자 식의 그 스타일. 그래서 남미는 맨날 축제입니다. 일보다 축제를 많이 한대요. 일보다 하루도 일과가 일하는 시간보다 먹고 노는 시간이 더 많대요. 점심시간도 한 3시간 간답니다. 일이 되겠습니까? 회사에 출근했는데 점심시간 3시간 한다고. 그러니 그게 나라가 발전할 수 없죠. 이런 문화적 차이, 그런 갭들을 갖다가 극복하려면 그 교육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화적 교육을 통해서, 그 비전적 교육을 통해서 그것들을 부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당이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뭐 양호장 프로젝트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는 이겁니다. 여기도 남미를 소개를 안 했는데 우리 장님이 가지고 있는 남미의 파라과이에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서희태 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60만 헥타르의 땅이 있어요. 그게 사이즈로 보면 어떤 사이즈냐면 전라북도만한 땅이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60만 헥타르. 상상이 안 되죠? 그 엄청난 땅을 우리 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해서 지금은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갖다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려고 했는데 아마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수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수익이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경에 기여도 하면서 인류 평화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자금들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그 포텐셜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장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통일운동도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장님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할 거고 더 많은 어떻습니까? 투자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엄청난 뒷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운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서희태 회장님께서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는데 우리가 말했던 원코리아 국제포럼이라든가 워싱턴의 한미 우원 정책포럼들 그걸 통해서 미국의 주류사회의 의견들을 어떤 관점들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리아에 있는 몽골리아 포럼들 여기에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하고 특히 러시아나 중국의 학자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몽골리아 포럼 몇 번 갔는데 러시아나 중국의 학자들 오면 빤합니다.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나라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그 정부가 하는 얘기를 대변해요. 작년에 와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올해 와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코리안 드림 교육을 그분들이 여러 번 접하고 여러 대화를 하면서 생각들을 많이 바꿔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사석에서는 상당히 그 코리안 드림에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의 CCG라는 그 싱크탱크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GPF 젊은 청년들이 가서 거기 포럼에 참여하고 왔는데 그 CCG는 중국 최대 싱크탱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장님 또 회장 그리고 그 사무총장님이 이 원코리아 포럼에 왔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 코리안들 비제를 상당히 공감해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럼을 하고 그걸 발표하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중국에서도
그 몽골리아 포럼 연장성사로 해서 베이징 포럼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있고, 러시아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학자도 기존에 어떤 정부적 관점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생각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많이 바꾸고 상당히 그 생각, 우리 코리안들의 협조적인 방향으로 상당히 가는 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과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진갑 대회에 여러분들도 다 가서 알겠지만 그 현장에 다 참여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거대한 힘을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느꼈잖아요. 우리가 적게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이 큰 장소에 가서 우리의 거대한 힘을 느끼게 됐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느꼈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런 거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적 활동은 이 정도로 소개하고, 제가 이제 문 회장님하고 지내면서 하는 에피소드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면서, 문 회장님의 어떤 그 인간 사람 얘기를 어떤 그 면모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2001년도에 그 미국의 대학원을 같이 이제 문 회장님과 같이 졸업학번이거든요. 네, 졸업학번인데, 그 졸업한 이후에 이제 졸업하고 제가 이제 스텝이 됐어요. 문 회장님 스텝이 됐는데, 그때 문 회장님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했냐면, 한 50일 정도 그 워크숍을 했어요. 문 회장님과 같이. 워크숍을 하고, 근데 워크숍 했는데 어떻게 워크숍 했느냐? 뉴욕에서 알래스카까지 차를 몰고 가면서 가는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알래스카에서 사냥을 일주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어떤 워크숍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 회장님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문 총재님의 아드님인데 되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 총재님 아드님이니까 되게 어려워하고,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바라만 보기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면, 일주일 동안 뉴욕에서 고대학까지 가려면 한 14일 동안은 차를 몰고 가야 돼요. SUV를 몰고 가는데, 그 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차가 두 대 있습니다. 한 대는 문 회장님이 직접 모는 차. 그러니까 한 대는 이제 우리가 번갈아 교대하면서 하는 그 차가 있어요. 근데 14일 동안 문 회장님은 운전수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본인이 14일 동안 다 운전했어요. 우리는 계속 번갈아 운전했는데 본인이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 지역에서 이제 가서 이제 캠핑을 해요. 텐트를 치고 밥을 해먹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캠프를 치는 거, 밥을 해먹고 하는 것들을 문 회장님이 다 직접 했어요. 우리를 안 시키더라고. 우리가 좀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텐트를 치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밥을 하고 그걸 주고, 그 다음에 텐트를 개고 그 야영지를 정리하는 것들 직접 손수 다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문 회장님, 그때 내가 이거 우리 총재님 아드님이신데 좀 우리가 모셔드리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손수 앞장서서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식사 같은 것도 되게 험불해요. 말 그대로 거의 14일 동안은 거의 말 그대로 지나면서 햄버거라든가 서브웨이라든가 맥도날드 그것만 먹었다니까요.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제가 햄버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한식만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한식 없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14일 동안 그것만 먹으니까 돌리겠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우리가 뭐 팅팅거렸죠. 팅팅거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눈치를 채서 캐나다 쪽에 그때 한번 갔어. 회장님이 그래 한식집에 한번 가자. 한번 다시 한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뭐 회장님 뭐 돈을 짜게 아끼시고 뭐좀 워크숍은 좀 돈 좀 쓰시고 그런 거 아니야? 또 좀 그 호텔 같은 데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캠핑장에서 캠핑하고
그렇게 가는 거야. 도대체 힘든데. 대부분 스태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는 스태프들이죠. 우리가 처음 이제 그분을 모시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장님의 입장에서 그 스태프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 교육하는 프로세스예요. 그 교육 과정에서 그런 난관들을 돌파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걸 보시는 거예요. 관찰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리더십을 평가하고 이 사람이 정말 적절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막 험한 산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 산을 계속 타고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사냥을 했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는 그 가시덤불이 엄청 많아요. 나무는 큰 나무는 없는데 그냥 부시라고 그냥 산의 전체가 가시덤불이에요. 그냥 그걸 올라가려 정상까지 올라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덤불을 갖다 헤치고 올라가야 돼요. 미칠 지경이죠. 막 찔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이 꽉 차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 짓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치겠어요. 죽을 지경이죠. 네. 근데 일주일 동안 했는데 사슴을 한 마리를 못 봤어요. 와, 미치겠대요. 그 사슴을 잡아야 되는데, 미션을 통해서. 사슴을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 마지막 날 딱 사슴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저 멀리에서 사슴이 있었더니, 나 사슴이 보인다. 쏘지는 못해서 멀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인간의 인내 한계 돌파. 우리 장이가 가장 중요한, 좋아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브레이크드루라고 영어. 한계 돌파. 브레이크드루, 영어. 한계를 돌파한다. 그 한계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시나 높은 산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이게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돌파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거의 미쳐가더라고. 나도 이게 이제 그 문회장님의 열정에 전염돼 버렸어요. 네? 세뇌된 거죠. 한계돌파. 그리고 쓸데없는 만용을 막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빙벽간도 올라타고 이게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그때는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그러다 알래스카에 그 피라미드 산이라고 있는데 엄청 높은 산이거든요. 깎아지는 산. 그런 걸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가르침. 그 체험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 기르는 게 정말 무리장님께서 이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손수 보여주는 거라. 그런 걸 느꼈어요. 무리장님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래요. 자녀들도 가끔 자녀들과 말을 타거나 그러면 야외 말 타는 데리고 나갑니다. 등산도 가시기도 하고. 근데 어린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아빠 이거 좀 내일은 안 가면 안 돼? 그렇게 그날 얘기하면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더 멀리 가요. 더 멀리. 이 심정을 아시겠죠? 자녀가 힘든데 보통 보면 그래 내일 그만두자 그렇게 얘기할 텐데 문회장님 그게 아니에요. 요건 네 마음속에 그 한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못하는 거라.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부터 더 멀리 간다니까. 그리고 그 멀리 가서 그 자녀가 그걸 깨달아요. 그건 내 마음속의 한계가 내가 스스로 지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는 거죠. 깨달아요. 그래서 문회장님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솔선수범을 통해서 지도자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본인의 열정을 지도자들에게 전염을 시켜요. 그 능력이 엄청납니다. 네? 여러분들 영어로 문회장님 연설을 듣기 때문에 좀 그게 강도가 다르죠. 우리는 영어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걸 느끼거든요. 엄청납니다. 그 사람을 매료하는 그 언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그 생활적 모습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그냥 하루만 이틀 문회장이랑 지나면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같이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우리 전체 회장님은 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서도 문회장님
이거 세 개를 정말 이게 변혁하고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는 존재거든요. 제가 그 몸으로 그걸 체화했다니까요. 이게 체화. 그래서 저는 문 총장님보다 문 회장님이 더 심정적으로 가까워요. 문 총장님은 뭐 저하고는 잘 세대가 다르니까. 근데 문 회장님 직접 그렇게 제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공감을 느끼고 거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비전의 그 열정을 내가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뒤를 안 가리고 내 길을 가는 거죠. 문 회장님 같이 가는 길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건데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그 문 회장님의 어떤 그런 그 인물됨을 좀 간접적으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에피소드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평화운동의 핵심 성공 요소는 뭐냐? 네?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홍익인간의 유일한 삶의 실천. 비전이죠. 그 다음에 인류 한 가족이라는 더 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 이것들 고향이다. 그 다음에 초종교적인 협력과 문명 공존을 추구합니다. 추구해 나가죠. 그 다음에 도덕 혁신적 리더십. 이거 시대적 요구에 반영해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죠. 그걸 가르치게 되면서 그분들 따라오도록 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감동 강화받아가지고 문화님을 지지하고 따라오는 지도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갈등 해결과 통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는 거죠. 해답. 그 해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발견하셨나요? 네, 발견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비전을 실현할 프로세스가 뭐냐 이거죠.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단순히 인형 구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뭐라 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글로벌 평화운동의 비전, 가치 이걸 공유하고 확산해야 돼요. 우리가 공유하고 공감하고 확산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확산시켜야 돼요. 우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퍼져야 돼요. 열정을 전염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회 변혁의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중의 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큰 대중의 힘을 만들어야 돼요. 국가 변혁, 그 다음 새로운 평화운동, 문명을 창조할 수 있어요. 지역국가,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결국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을 구축해서 글로벌 평화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이게 프로세스예요. 명확하죠? 이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가 이런 프로세스를 제시했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실천해 나가면 그리고 평화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글로벌 평화 이상세계 미래상인 거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답이죠. 결국 초종교 초국가형 종교라든가 인종 그런 모든 갈등 요소들을 초월해서 초종교 초국가 협력시킵니다. 왜? 할 수 있잖아요. 원 패밀리 언더가 비전이 다 공감과 공유를 했기 때문에 네?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상식적이잖아요. 화살을 등지고 반대방향으로 서로 두 사람을 쏜다. 같은 관역에 맞출 수 있습니까? 없죠.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남북 통일을 하자 할 때 주로 기능주의적 통일을 주장하잖아요. 교류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통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게 되나요? 어때? 박사님 어떻습니까? 통정도 되셨습니까?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왜냐면 비전이나 목표가 다른데 히든 아젠다가 있는데 그게 될 리가 없죠. 그걸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보예요. 근데 이 바보 짓을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바보잖아요. 비전이 일치가 안 되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지 않는데 그게 통일이 이루어진다? 안 되는 거죠. 아주 심플한 명제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참사랑의 가치, 구현과 가정의 가치가 실현된 사회. 가정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가 구현된 세계 질서가 구축돼요.
근데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의 평화운동이고 코리안들의 통일운동, 코리안들의 비주운동이라는 거죠. 아까 시간을 다 그걸 제시했잖아요. 그 한계가 뭔가, 그걸 어떻게 넘을까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우리가 되새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인류가 공통으로 같이 살아야, 잘 살아야 돼요. 세계적 균형 발전하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의 한 가정에서 새로운 평화 운동을 실현해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하는 거. 이게 우리가 바라는 글로벌 평화 이상세계의 미래사입니다. 클리어하죠? 네. 예, 모호한 거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비전에 동참하고 이 운동에 동참하죠. 그리고 그 실현을 하는 핵심적인 주체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런 귀한 가치의 말씀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확산해냅니다. 공유하고 확산해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일이에요. 공감과 확산. 그래야 변혁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변화가 이루어져요. 미동이 있어요. 미동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 미동이 어떻습니까? 더 큰 움직임으로 확산돼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봐요.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동이 없으면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진짜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건 자연의 진리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변화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미동이라는 이 미동, 그게 중요해요. 이 카오스론은 중에 하나인데 그 미동이 있어야 나비 효과가 있다. 남미에 있어서 그 날개짓이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 폭풍으로 변한다. 그게 카오스론의 그 나비 효과인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주 전체가, 지구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거대한 구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고 그걸 더해가는 그런 피드백 주고 그 효과를 더 상승시키는 그런 연결, 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웹. 네?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세계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동이 필요합니다. 그 미동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거대한 폭풍우가 돼서 세계를 온전하게 변혁시키는 거대한 힘을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우리 운동의 성공을 이루고 우리가 바라던 글로벌 평화 이상 세계 미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까? 네. 예,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네. 예, 강사님이 생각보다 빨리 끝내주셨습니다. 예, 글로벌 평화 이상 세계 미래사 이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오픈하는 강의인데요. 강의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한테 이런 전반적인 이 최종 목적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뭔가 하는 거에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배상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